제22화 1조 원의 실체와 눈물의 구제. 도지는 경민이 건넨 포트폴리오를 보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400억 마중물이 1조 원에 거함이 된 과정은 철저히 1996년의 세계 경제 흐름을 이용한 것이었다. 경민아, 네가 지시한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풀로 돌렸어. 일본의 제로금리를 이용해 싼 엔화를 빌려다가 지금 연 15% 이상 폭등하는 미국 기술주에 박았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 지분 시세 차익만으로 자산이 5배가 불었어. 경민은 차트를 짚으며 덧붙였다. 그게 끝이 아니야. 지금 우리 자산의 70%는 달러로 스왑해서 역외 계좌에 묶어뒀어. 현재 달러당 800원대지? 내년 이맘때면 이건 2,000원까지 치솟을 거야. 앉아서 2.5배 수익이지. 주식 수익과 환차익을 합치면 현금 동원력 1조 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곧 닥칠 국가부도를 막을 우리만의 실탄이야. 하지만 경민에게 이 숫자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 돈의 진짜 용도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기원이 과방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경민이 다가가 어깨를 짚자 기원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경민아,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프레스기에 손가락 3개가 절단되셨어. 수술비도 막막한데 당장 이번 학기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자퇴해야 할 것 같아. 경민은 아무 말 없이 기원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진을 통해 익명으로 기원의 아버지 수술비 전액과 향후 생활비 3년치를 입금했다. 기원에게는 독립교단 장학회의 이름으로 통보가 가게 했다. 또한 편의점 알바와 신문 배달로 눈이 퀭해진 동기 성기와 태진을 불러내 KM&YA 파트너스의 학생사역 연구원 직함을 줬다. 알바하지 마. 그 시간에 우리 팀 목회 매뉴얼 연구하고 스마트팜 데이터 정리해. 그게 너희 직무야. 월급은 대기업 수준으로 줄 테니까 공부랑 사역에만 집중해. 경민은 동기들에게 강조했다. 우리의 비전은 공유와 상생이다. 나 혼자 1조를 가진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이 자본의 주인이야. 우리가 팀으로 뭉쳐서 나중에 개척해 나갈 때 너희 손에 들린 건 낡은 성경책만이 아니라 마을을 먹여 살릴 시스템과 자본이 될 거야. 준규와 기원, 태진은 경민의 진심 어린 행동에 울먹였다. 꼴찌로 들어온 동기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아가 미래의 사역 비전까지 완벽하게 설계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민아,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코람데오 군단으로 뛸게. 경민은 유나가 건네준 비타민 음료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96년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 1조 원의 자본은 동기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캠퍼스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곧 닥쳐올 97년의 어둠. 하지만 경민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그 어둠을 이길 빛을 비축하고 있었다. 제23화 요새의 구축, 도진의 전과와 일산의 첫삽. 1996년 9월 2학기 개강과 함께 학교는 전과 신청 기간으로 술렁였다. 그 중심에는 경민의 오른팔 도진이 있었다. 야, 신학과 도진이가 경영학과로 전과한대? 걔 성적도 좋았는데 왜 갑자기 돈 공부를 한대냐? 동기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도진은 경민과 함께 총장실을 나왔다. 경민의 제미나이급 분석력으로 도진은 이미 1학기 학점을 완벽하게 관리했고 경영학과로의 전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경민아, 이제 나 경영학도로서 제대로 판 짠다. 우리 KM&YA 파트너스를 이제 유령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지주사로 변모시킬 거야. 경영학 교수님들 족보도 벌써 다 땄어. 경민은 도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넌 밖에서 숫자를 다스려. 난 안에서 사람을 다스릴게. 두 사람은 곧장 일산 주협역 부근의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이미 펜스가 쳐진 부지 위로 코람데오 비전센터라는 이름의 대형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이 단순히 우리 사옥이 아니야. 지하 1, 2층은 350개 미자리 교회의 특산물이 유통되는 물류 거점이 될 거고 지상 3, 5층은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후배들의 기숙사가 될 거야. 그리고 옥상엔 대관령 스마트팜을 원격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가 들어설 거다. 도진은 현장 소장에게 공정 보고를 받으며 경민에게 귓속말을 했다. 경민아, 네가 지시한 대로 지금 달러 현찰 확보율이 85%를 넘어섰어. 1조 원의 자산이 달러로 잠자고 있는데 솔직히 나 매일 밤 잠이 안 와. 나라 망한다는 네 말이 틀리면 우리 완전 망하는 거잖아. 경민은 한창 올라가는 철근 구조물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도진아, 97년 11월 정확히 그때 대한민국은 멈춰 설 거야.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아. 이 건물은 그때 갈 곳 없는 이들의 요새가 될 거다. 학교로 돌아온 경민은 과방에서 알바 대신 사역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준규, 기원, 태진을 모았다. 기원의 아버지는 경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재활 중이었고 기원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다. 너희들 이번 학기엔 팀 목회 실무 매뉴얼을 완성해야 해. 찬양, 행정, 교육, 구제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라. 방학 때 구례에서 본 1,000명의 동료들이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을 때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그들의 직장이자 사역지가 될 거니까. 그때 유나가 수줍게 들어와 경민의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를 놓았다. 경민아, 아까 도진이가 그러는데 너 율산센터에 내 이름 딴 도서관도 만든다며? 경민은 웃으며 유나의 손을 잡았다. KM&YA 파트너스잖아. 경민이랑 유나. 이 모든 건 너와 함께 가는 길이야. 1996년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갔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캠퍼스였지만 그 이면에는 1조 원의 자본과 치밀한 팀 목회의 비전이 맞물려 다가올 국가적 재난을 이겨낼 거대한 방주가 지어지고 있었다. 제24화 잠룡과의 회동과 비밀병기의 탄생. 경민은 찻잔을 들며 DJ의 측근에게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목적을 밝혔다. 곧 IMF라는 폭풍이 올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구할 분은 총재님뿐입니다. 전 그분을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대신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총재님이 그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코람데오가 북한 땅에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고 농장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측근이 의아한 듯 물었다. 단순한 농업 지원입니까? 다른 이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구호물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직접 농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경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예배의 자유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개성 넘어 황폐한 대지에 세워질 무명의 성전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북한 당국이 복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경민은 기술 수출이라는 합법적인 외투를 입고 그 사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길. 하지만 경민은 40년 전 못다한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했다. 총재님께서 길을 내주시면 저는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측근은 이 젊은 사업가의 제안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목숨을 건 사명임을 직감하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비밀스러운 합의는 훗날 햇볕 정책의 흐름 속에서 코람데오 대북농업지원단이 개성공단보다 먼저 북측 땅을 밟는 역사적 기점이 되었다. 제25화 1997년 정유년 방주에 오른 아이들. 1997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96년의 환희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은 서서히 다가오는 경제적 먹구름 아래 놓였지만 한국대 교정만큼은 신입생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경민은 총학생회와 선교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도사님! 경민 전도사님! 고등학생 딱지를 갓 벗은 앳되지만 당당한 모습의 현무기와 눈이 맑은 영순이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고 있었다. 작년 여름 강원도 대관령 산골짜기에서 내년에 꼭 한국대에서 만나자며 볼펜을 쥐어주었던 그 아이들이었다. 전도사님! 저 합격했어요. 선교학과 97학번 현묵입니다. 저도요. 저 영순이에요. 약속 지키려고 죽어라 공부했어요. 경민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며 두 후배를 꽉 안아주었다. 잘 왔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걱정 마라. 너희가 마음껏 공부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 형이, 아니 전도사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현묵과 영수는 곧바로 코람데오 2기로 영입되었다. 경민은 이미 일산과 파주 부근에 확보한 부지 중 일부를 이들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을 위한 무상 기숙사로 지정했다. 현무가 영순아,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거든. 하지만 우리 코람데오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는 선배들이 닦아놓은 팀목회 시스템을 배우고 나중에 우리가 북한으로 갈 때 선봉에 설 준비를 하면 돼. OTV 현장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나가 다가와 아이들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반가워 얘들아. 경민이가 너희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1997년의 시작. 태진과 기원은 정보사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비밀병기로 거듭나고 있었고 캠퍼스에서는 97학번 신입생들이 합류하며 코람데오 방주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다. 경민은 현묵과 영순의 손을 잡고 강당으로 향했다. 이제 97년의 폭풍 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 시간이었다. 제26화 폭풍 전야의 수학과 파주의 평화마을.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환율이 900원 선을 뚫고 요동치자 도지는 흥분된 얼굴로 경민을 찾았다. 경민아, 네 말대로 환율이 미쳤어. 우리가 800원 초반에 쟁여둔 달러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수십억씩 불어나 있어. 스마트팜 350분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까지 합치면 이제 우리 현금 보유액만 1조 2천억이 넘어. 경민은 무덤덤하게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도진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금 일부 달러를 현찰화해서 파주 문산 부근의 땅 10만 평을 매입해. 거긴 나중에 개성과 연결될 요지이자 북에서 넘어올 우리 형제들의 안식처인 평화마을이 될 거다. 경민은 확보된 1,200억의 수익금을 즉시 파주 부지에 투입했다. 그곳에는 스마트팜 교육센터, 탈북민 임시숙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재경부 관계자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단순한 달러 방출이 아니었다. 제가 가진 달러 실탄을 추가로 시장에 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대북 경협 독점권의 일부를 우리 코람데오 재단에 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북한의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할 때 사용할 특수 통신망과 위성 항법장치 반입을 눈감아 주십시오. 재경부 관계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위성 장비는 전략물자라 북측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텐데요. 걱정 마십시오. 농업용 센서 관리용으로 위장할 겁니다. 그게 있어야 나중에 우리 정보사 친구들이 북에서 활동할 때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경민의 요구는 치밀했다. 달러를 주는 대가로 북한 내 특수활동권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는 97학번 신입생 현묵과 영순이 경민을 도와 평화마을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전도사님, 이 마을이 완공되면 진짜 북한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영순의 질문에 경민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영순아, 여긴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그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기술을 배워서 다시 북한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갈 파송기지가 될 거야. 너랑 현묵이가 여기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거다. 97년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경민의 요새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1조 원의 자본은 이제 환율의 파도를 타고 민족을 구원할 거대한 방주로 변모하고 있었다. 제27화 빛과 그림자 97학번 MT와 검은 사자들. 1997년 3월 경기도 가평의 한 수양관. 97학번 신입생들의 풋풋한 웃음소리가 계곡물을 타고 흘렀다. 선교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MT에는 경민을 필두로 한 96학번 선배들과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현묵, 영순 등 97학번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 다들 주목!
오늘 우리 MT의 주제는 하나됨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무상 기숙사와 장학금은 누군가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거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자. 경민의 건배사와 함께 파티가 시작되었다. 현묵은 경민의 곁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영수는 유나와 함께 후배들에게 코랑대오의 비전을 설명하느라 분주했다. 97학번들에게 경민은 단순한 선배가 아닌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영적 거인이자 든든한 형이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풍경 뒤로 경민은 잠시 밤하늘을 보며 멀리 강원도 산속에 있을 친구들을 떠올렸다. 암흑 같은 어둠 속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몸을 담근 채 태진과 기원이 비명을 삼키고 있었다. 96년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의 몸에는 훈련으로 인한 피멍과 굳은 살이 가득했다. 128번 교육생 태진, 129번 교육생 기원, 너희는 왜 여기 왔나? 교관의 서슬퍼런 외침에 태진이 이악 물고 소리쳤다. 민족의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진은 경민이 건네주었던 말을 매일 밤 되새겼다. 훗날 개성과 평양에 스마트팜이 세워질 때 그 어둠의 땅을 가장 먼저 밟아 정보망을 구축하고 동포들을 지켜야 할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원은 차가운 물속에서도 경민이 몰래 챙겨준 위성항법 교본을 머릿속으로 복기하며 정보장교로서의 감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다. 다시 가평의 수양관. 캠프파이어에 불꽃이 타오르자 경민이 기타를 잡았다. 형무가, 영순아, 너희가 97학번으로 들어온 올해는 대한민국에 큰 시련이 올 거야. 하지만 겁내지 마. 우리 코람대오가 너희의 방패가 될 거니까. 대신 너희는 실력을 키워라. 나중에 파주 평화마을에서 그리고 개성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경민의 찬양 소리가 가평의 밤하늘을 수놓았다. 97학번 후배들은 경민의 압도적인 영성과 따뜻한 리더십에 매료되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훈련장에서 잠시 눈을 붙이던 태진과 기원도 같은 달을 보며 기도하고 있었다. 캠퍼스의 빛과 훈련장의 그림자. 이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훗날 북한 땅을 적시는 거대한 강물이 될 것임을 경민은 알고 있었다. 도진아, 파주 부지장금 처리 다 됐지? 이제 97학번 애들 중에 특공대를 선별해서 평화마을 실무진으로 투입할 거다. 1조 원의 실탄이 이제 사람으로 치환될 시간이야. 경민의 눈은 이미 97년 하반기 환율이 폭등하고 국가가 멈춰설 그 운명의 시간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제28화 환란 속의 도피성 평화마을 인턴십. 1997년 5월 캠퍼스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축제에 들뜬 기분 대신 대자보에는 취업 걱정과 부도 소식이 가득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방에서는 공부 대신 우리 집 망했다. 학비를 못 내서 휴학해야 한다. 는 절망 섞인 한숨이 터져나왔다. 경민은 도진을 시켜 학교 게시판에 커다란 공고문을 붙였다. 코람대오 재단 긴급 인턴십 모집. 대상은 가계 곤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한국대 재학생. 업무는 파주 평화마을 조성 및 북한 농업 지원 프로젝트 실무. 혜택은 학기 전액 장학금 지급과 월급 대기업 수준 보장. 경민아, 이거 너무 무리 아니야? 지금 지원자가 쏟아지고 있어. 신학생뿐만 아니라 경영대, 공대 애들까지 난리야. 도진의 보고에 경민은 파주 평화마을의 지도를 펼치며 대답했다. 아니, 지금이 기회야. 인재들이 길거리로 나앉기 전에 우리가 다 흡수해야 해. 공대 애들은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을 만들게 하고 경영대 애들은 훗날 개성공단에 들어갈 물류망을 짜게 해. 그게 다 우리 팀 목표의 인적 인프라가 될 거야. 경민은 단순히 돈을 주는 시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과 일자리를 동시에 주었다. 97학번 현묵과 영수는 선배들의 면접 안내를 도우며 코람대오의 핵심 요원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무렵 경민은 비밀리에 휴가를 나온 태진과 기원을 파주 부지에서 만났다. 군복을 입은 그들의 눈빛은 예전에 장난기 가득하던 대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경민아, 정보사에서 들어오는 첩보가 심상치 않아. 북한 내부 식량난이 극심해서 올겨울이 고비래. 정부도 우리한테 길을 열어줄 준비를 하는 것 같아. 태진의 말에 경민은 파주 땅을 밟으며 결연히 말했다. 그래, 이제 곧 환율이 미친 듯이 솟구칠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진 달러로 국가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너희들이 정보사 요원 자격으로 북한 스마트팜 기술진에 섞여 들어갈 수 있게 확약받을 거다. 너희는 거기서 탈북 동포들을 구제할 루트를 뚫어라. 경민은 기원의 손에 작은 위성 단말기를 쥐어주었다. 이건 재미나이 데이터로 개조한 보안 통신이야. 어떤 방해 전파도 뚫는다. 우리가 파주에서 신호를 보내면 너희는 북에서 응답해. 그날 밤 경민은 수백 명의 학우를 모아놓고 강연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람대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주에 짓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방주입니다. 저와 함께 그 배에 타시겠습니까? 1,000명이 넘는 학생의 함성이 밤하늘을 울렸다. 절망에 빠졌던 학우들에게 경민은 단순한 돈 많은 학우가 아닌 시대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 있었다. 1조 원의 자본은 이제 파주의 흙을 다지고 학우들의 눈물을 닦으며 북으로 가는 길을 닦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제29화 환율의 폭주와 반도체의 거인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멈춰섰다. 환율은 어느덧 1,0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미친듯이 질주했고 TV에서는 연일 대기업들의 부도 소식이 들려왔다. 도진은 사색이 된 얼굴로 경민을 찾았다. 경민아, 환율이 1,700원을 찍었어. 우리가 가진 달러 가치가 이제 계산이 안 돼. 근데 뉴스 봤어? 현대전자가 심상치 않대. 재계순위 1위 현대가 흔들린다는데 이거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경민은 차분하게 창밖에 일산 센터공사 현장을 바라봤다. 도진아, 현대는 망하지 않아. 하지만 찢어질 거야. 특히 반도체는 나중에 LG와 합쳐지면서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겠지.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반도체 인재들을 걷어들일 타이밍이야. 경민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다. 현대 반도체가 하이닉스로 이름표를 갈아치우고 사투를 벌일 때
그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월급을 못 받아 고통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재경부 놈들이 우리한테 달러 좀 풀어달라고 매달리고 있지? 가서 전해. 현대전자와 LG 반도체 빅딜 과정에서 잉여 인력으로 분류되어 퇴출당할 엔지니어들, 우리가 파주 평화마을 스마트팜 연구소로 다 흡수하겠다고. 국가가 못 지키는 기술자들, 코람데오가 지키겠다고 말이야. 경민의 전략은 치밀했다. 첫째,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일정량의 달러를 정부에 공급한다. 둘째, 그 대가로 반도체 빅딜 과정에서 나오는 고급 인력들의 고용 승계를 코람데오가 맡는다. 셋째, 반도체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스마트팜 센서와 자동화 시스템에 이식해 북한에 수출할 농업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도진아,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야. 우리 스마트팜이 북한 개성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반도체 공정만큼 정밀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해. 현대와 LG의 싸움에서 벌여질 그 천재들을 우리가 품는 거다. 이때 경민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보사에서 훈련 중인 태진이었다. 경민아, 국방부 쪽에서 연락 왔어. 우리가 파주에 세운 통신 거점이 북한 내부 신호를 잡기 시작했대. 네가 준 위성 장비 덕분이야. 이제 준비된 것 같아. 경민은 주머니 속 롯데껌 한 통을 꺼내 입에 넣었다. 달콤한 향이 퍼지며 그의 머릿속엔 일산, 파주, 그리고 개성공단을 넘어 평양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복음 지도가 완성되고 있었다. 가자 도진아. 이제 청와대에서 부를 거다. 1조 원의 달러와 반도체 기술자들을 거느린 우리가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될 시간이니까. 코람데오, 주님 임재 안에서.